네,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좀 전에 발표가 된 국내 소비자 물가 CPI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6.3% 연율 기준입니다. 물론 이미 그 한국은행이나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뭐 충격적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진행형이다. 끝나진 않았고 언제 정점을 치고 내려올지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유가가 가장 핵심 변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일단 그 CPI와 연관 지어서 오늘 그 고리를 찾아보자면은 기업은 분명히 있겠죠. 고려신용정보, 네, 이 기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채권 추심이라는 그 용어가 언뜻 와닿진 않는데. 저도 과거에 이 기업과의 연이 있어서 그 얘기 해드릴 건 아니고 자, 국내 7월 CPI가 6.3%, 6월 달에 6.0%보다는 높게 나왔죠. 체감 생활물가는 그 이상입니다. 훨씬 이상이고 10%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.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올려야죠. 당연히. 금리 인상이 있는데 오늘 호주 중앙은행이 우리 시각으로는 1시 반에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. 예상은 현재 1.35%에서 1.85%로 0.5%포인트, 50베이시스 포인트, 이른바 빅스텝을 진행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호주하고 뉴질랜드 통화정책은 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. 한국은행하고는 하여튼 관계성이 깊기 때문에 뉴질랜드 통화정책은 7월 달에 50bp 인상했죠. 그래서 기준금리가 2.5%.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2.25%에서 다음 금통위에서는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하여튼 금리는 올려야 되죠.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기 때문에 무시 못할 금리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뭐 기사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이라든지 채권 추심, 부동산 경매 이쪽 시장은 화랑을 띨 수밖에 없죠. 부채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신용정보입니다. 빛으로가 아니라 빚으로 이루어진 사회, 뭐 이런 CF도 나오죠. 하여튼 불황이 호재인데 채권 추심을 하면은 그 수수료를 20%를 떼어가는 회사입니다. 수익성은 따박따박 잘 나와요. 연간 보면 한 100억씩은 꼬박꼬박 버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,500억 정도 되고 있고, 네, 그래서 요 기업을 좀 뭐 연관성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재료가 등장했고 해서 자, 관련 연관성이 또 풀어주실 분, 네,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합류해 주셨네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자, 고려신용정보 국내 1위 채권 추심업체 상장되어 있는 네. 기업입니다. 뭐 고려신용정보가 한 몇 달 전부터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.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여기를 접근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건 조금 이제 채무가 좀 과다한 부분들 그랬을 때 이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금리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물가 상승 잡기 위해서 금리가 이제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려신용정보가 주목을 받는 것이면 결국엔 또 물가 상승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네. 최근에 보면 어쨌든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줬죠. 물론 이제 오펙 회담도 뭐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그 FOMC 파월의 의장의 발언도 일단은 좀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발언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저는 물가와 싸움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한 달에 뭐 전달 대비해서 뭐 1% 지금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게 그 연간 기준을 따졌을 때 9% 정도 그냥 최근 나오는 걸로 기준으로 9% 나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2%로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. 미국의 경우. 그렇죠. 미국의 경우. 줄어든다고 해도 뭐 한 4에서 5% 정말 많이 줄어들어 봐야 4에서 5%예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6% 정도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도 한 4% 내외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고물가의 시대는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농산물
수출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 올해 농사량이 절반 정도밖에 수확량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물론 러시아 관련해서는 뭐 역대 최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가 그렇게 일조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또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산물 가격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식량. 네, 그래서 이 필수 소비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은 앞으로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러면 저는 음식료 업종군이라든지 혹은 식자재 유통회사들, 특히 최근에 보면은 워낙에 점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구내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. 또 일반 소비자분들도 좀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구매 식당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식자재 유통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보도도 보셨겠지만 그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쪽으로 유학을 가 계신 분들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사드시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죠. 맥도날드 세트가 한 15,000원, 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 물가지수, 맥도날드 빅맥 지수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제 한 두 달 후에 우리도 추석이 좀 빠르죠 이번에 올해는. 9월달. 그러면은 이제 이 수확 시기. 미국 아무래도 그 수확을 봐야 되는데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식료품의 그 인플레이션은 연결성을 지을 수 있다. 물론 제가 이제 오늘은 높은 CPI하고 해서 고려 신용정보라고 하는 채권 추심 기업 이렇게 했지만 식료품 기업 이렇게 두 가지를 붙여주셨네요. 정태현 팀장님. 그 고려 신용정보를 보고 리드코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전 이마트를 선택했습니다. 이마트?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포인트가 어제 상어 전시했다 그러던데? 네? 이마트 성인용 핑크퐁. 핑크퐁. 성인용 핑크퐁. 네, 논란이 많아요. 네, 논란 많이 됐잖아요. 상어, 그 어린이용 유아용 핑크퐁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. 실물상어를. 네. 그래도 피나도 좀 닦고 좀 전시를 하지. 아무튼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 그 오늘 포인트가 어쨌든 물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물가 좀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싼 제품, 좀 더 저렴한 제품, 여기는 수요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리드코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마트를 좀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 고물가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마트 내에서도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이었던 인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PB 상품의 매출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아시겠지만 3대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PB 매출이 10%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마트 내에서도 PB 상품이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트는 2+1인지 1+1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소비 트렌드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고. 노브랜드 일명? 네네. 그렇죠. 저도 개인적으로 이마트를 가장 많이 가는데 거기서 노브랜드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같은 제품의 같은 품질이라면 브랜드 가치를 뺀 좀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을 선호한다. 네, 그렇죠. 그것이 몰려 있는 이마트가 오히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수혜라면 수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인플레 쪽으로 가게 되면 소비가 좀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싼 저렴한 제품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분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전 그 우유를 계속 사다 먹거든요. 사다 먹는데 사다 먹는데 그 우유가 최소 2,500원 이상이에요. 일반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. 근데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1,98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이 1,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 다른 우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꼼수가 있는 게 900ml예요. 900ml고 노브랜드도 1리터거든요. 그러니까 양에도 차이가 있고 가격도 1,000원 정도 싸다 보니까 노브랜드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많이 사다 먹은 게 계란인데 계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자체 PB 상품하고요. 그리고 나와 있는 양계장 제품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또 한 500원, 1,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물론 중량이 선택한지 특량 선택한지 거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요. 근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에 좀 더 저렴한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PB 상품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 같은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가정주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PB 제품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도 대형마트에 좀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자체 브랜드인 당당치킨이 뭐 6,990원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. 최근에 치킨 가격에 배달비까지 하게 되면 3만 원이거든요. 물론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손이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당당치킨 같은 이런
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3대 마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마트 비중이 큰 저는 이마트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. 네. 자, 일발적는 주제는 뭐 좀 전에 발표가 된 8시 그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CPI가 6.3% 연일 기준으로 나왔고 높은 수준인 거는 인정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금리 자극받을까? 예, 자극받을 거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고려 신용 정보 중심으로 해서 양쪽 분들은 오히려 식품 쪽, 한 분은 생산하는 기업, 한 분은 쪽은 유통하는 기업, 네, 이렇게. 판매 유통. CJ 제일지당, CJ 프레시웨이, 고려 신용정보, 이마트. 저것만 보신 분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입니다. 인플레이션. 네, 자 여기서 일반전전 마무리하겠습니다.